힘이 되는 경제 오늘도 두 분과 함께합니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님, 김윤경 경제전문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날이 갑자기 어제 좀 추워져가지고 네. 예, 따뜻하게 다들 건강 잘 돌보시기 바라고요. 자, 미국 아직 월요일 아침 시작도 못했는데 주말 휴일 사이에 뭐 미국 경제가 그다음에 한국 경제도 이거 쇼크가 어디까지 갈까 다들 좌불안석했던 것 같습니다. 미국 SVB 실리콘밸리 뱅크 네. 초고속 파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SVB라고 말하기도 좀 어렵네요. 실리콘밸리 실리콘밸리 은행. 뱅크가 예. 저는 목요일에 파이낸셜 타임스 기사를 봤는데 네. 갑자기 무슨 뭐 자산을 매각하는데 쉽지 않고 손실이 많을 거다 이런 기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지 그랬는데 이제 금요일에 터졌죠. 네. 이게 이제 미국의 16위 은행이고요. 실리콘밸리 스타트업 은행들에게 전문적으로 대출을 해주는 그리고 예금도 예치를 하는 그런 은행입니다. 근데 갑자기 어려워진 그런 상황은 좀 맥락을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 네네. 그러니까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이제 막대한 유동성이 생겼잖아요. 네, 돈이 막 돌아다녔어요. 예, 그러면서 실리콘밸리도 굉장히 돈이 많이 돌고, 그래서 이 실리콘밸리 은행에도 예금들이 많이 예치가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급성장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 다시 걷어들이기 시작했잖아요. 연준이 이제 금리도 인상을 금리를 하고, 인상해서 예, 양적 긴축도 하고. 빨아들였죠. 예. 시중에 나와 있는 돈을. 그렇게 하면서 실리콘밸리에도 자금줄이 좀 말랐어요. 그러니까 자금 조달을 해야지 벤처캐피탈이나 이런 데도 그렇죠, 좀 그렇죠. 할 수가 있는데 예. 그런 것들이 어려워지니까 아무래도 이 내줄 돈에 대한 것도 좀 생각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것들이 채권에 장기 채권들에 좀 많이 투자가 돼 있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은행 고객들이 실리콘밸리의 스타트업들이잖아요. 네. 당장 뭐 월급도 줘야지 되고 뭐 이제 어려운 것들도 좀 있는데 내줄 돈이 별로 없어서 자산을 매각했는데 손실만 18억 달러더라. 이런 소식이 나오니까 엄청나게도 이제 모바일 뱅킹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스마트폰 때문이다라는 얘기는 사실 모바일 뱅킹으로 이런 얘기들이 들리니까 다 예금을 인출하기 시작한 거죠. 뱅크런 소위. 뱅크런. 예. 그렇게 되면서 이제 금융당국이 폐쇄를 결정을 하고 빠르게 또 월요일 아침, 그러니까 아시아 시장이 열릴 때 꼭 그 전에 조치를 많이 하거든요. 금융위기 때 이후로.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대책들을 좀 내놓으면서 우리 시장은 조금 안정이 되는 분위기인데 뉴욕 증시나 이렇게 열리게 되면 어떻게 될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리가 인상되고 연준이 그 시중에 풀린 돈을 빨아들이면서 이제 돈이 필요한 돈을 더 이상 빌려서 투자할 수 없는 스타트업 기업들이 이 은행에 예금해뒀던 자기 돈을 다 찾아가 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금 조달을 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이제 인출을 좀 해야지 되는데 이제 은행에 있던 돈을. 이 은행이 그런 자금을 마련하려고 보니까 이제 손실이 많더라는 거죠. 채권에 투자가 돼 있고. 채권에 투자를 많이 하니까 채권 가격이라는 게 금리하고 반대로 연동되죠. 움직여요. 예, 거꾸로. 그러니까 금리가 갑자기 올라가니까 채권값이 폭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실리콘밸리 뱅크가 자산 매니지먼트를 잘한 게 아니에요. 지금 포트폴리오를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예금을, 채권 포트폴리오를 주로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금리에 굉장히 취약했던 거고요. 예, 그래서 그게 또 소문이 돌고 하니까 자기들이 자산화 시켜서 예금 인출에 대비하겠다고 했는데 자산화 시키다 보니까 손실을 엄청나게 입었다는 것이 오히려 알려진 거죠. 알려졌어. 네, 그러다 보니까 예금주들이 불안해서 일종의 뱅크런 같이 생긴 거고요. 그래서 신속하게 지금 뱅크런 일어나는 걸 막으려고 사실 파산 신청을 한 거고 그리고 미국 정부도 굉장히 신속하게 대응을 한 거죠. 그래서 예금 전액을 보장해 주겠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원하면 인출해 주겠다. 그래서 이제 뱅크런을 잠재우려고 한 거고. 우리나라도 5천만 원밖에 안 되는데 여기도 25만 달러거든요. 원래는? 근데 그게 넘더라도 전액을 보장해 주겠다. 100% 보증을 해 주겠다라고 하니까 이제 시장이 그때부터 이제 바로 이제 선물도 오르고 환율도 좀 우리로 치면 달러원 환율이 좀 떨어지고 그렇죠. 이랬었죠. 그리고 이제 지금
시그니처 뱅크라고 뉴욕 시그니처 뱅크 거기도 파산이라면서요. 거기도 이제 폐쇄를 폐쇄. 정부가 예, 시켰죠. 예. 그게 이제 주로 이제 비트코인 거래들을 많이 암호화폐 거래를 중개하는 데인데 아시다시피 실리콘밸리의 그 벤처 기업들이 이 코인 같은 걸 많이 좀 많이 갖고 했죠. 있어요.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예. 지금 만약에 지금 거기서 작은 경색이 생기면 여기 이제 코인도 인출이 대량 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그걸 막기 위해서 폐쇄하고 정부에서 인수하는 식으로 해서 거기도 이제 예금을 보장해 주겠다고 했죠. 그래서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정부가 굉장히 신속하게 지금 그러네요. 대응을 하는 걸 배웠다. 그래서 초기에 뱅크런 같은 거 확산되는 걸 일단 막아줌으로 인해 가지고 금융시장을 안정화시켰다라는 거죠. 사실 이게 처음에 SVB 터졌을 때만 하더라도 예금자 보험 범위를 벗어나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요. 보증을 정부가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논란이 있었어요. 네. 안 할 것 같은 이야기도 있었는데 주말 동안에 당국자들이 회의를 통해서 하는 걸로 지금 굉장히 바뀌었습니다. 신속하게 대응을 해서 파장이 커지는 거를 네. 막았다라는 금융위기 때 글로벌 금융위기 때 겪었던 학습 효과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아시아 시장에서 전염이 돼가지고 유럽 거쳐서 뉴욕 증시까지 가면은 막 큰일 정말 난다. 진화가 안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월요일 날 아침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조치를 했더라고요. 아마 이제 국민들이 제일 궁금해한 거는 야 국민연금 거기 300억 들어갔다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그리고 우리 경제 부동산 주식 금리 우리 경제에 여파가 오는 거 아니야? 어느 정도 여파가 올 거야? 라는 게 제일 궁금할 것 같아요. 일단 국민연금 300억 어떻게 되는 겁니까? 300원 날라갔다고 봐야죠. 날라갔다. 왜냐하면 그것은 예금이 아니고 예. 주식을 산 거기 때문에 주식 가치는 거의 뭐 종이 쪼가리가 될 됐겠네요. 거고요. 근데 뭐 국민연금 전체 규모에 따르면 뭐 300억은 아주 사실은 큰 돈은 아니다라는. 그래서 뭐 하죠. 연금 가입자 개개인에 봤을 땐 큰 효과는 없다 예.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괜히 기분이 안 좋아요. 근데.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이 실리콘밸리 뱅크에 투자한 거는 300억 정도인데 예. 또 나머지 은행들 지금 한 20개 은행들이 비슷한 위기를 겪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예. 그중에 4개 은행에 투자를 했더라고요. 근데 규모는 1억 달러 정도니까 뭐 많지는 않은데 예. 어쨌든 1억 그런 달러면 한 게 1200억, 예. 1300억. 그리고 국민연금이 투자하는 것은 투자에 대한 손실은 좀 불가피한 부분이 해외 투자에서는 좀 있을 수는 있는데 네. 이런 소식이 들리는 걸 좀 민첩하게 보고 빨리 좀 뺐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는 거죠. 아니 뭐 하여튼간에 요즘은 이제 국민연금 기금 운용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워낙 세게 얘기를 해가지고 전주에 있는 기금운용본부를 서울로 옮겨야 된다라고 전문성 때문에라고 하면서 검사 출신을 또 상근위원으로 보내시고 이래가지고 예, 검사 출신 가셨잖아요. 상근위원으로 네. 상근 전문위원으로 기금운용본부에. 예. 이거 국내 영향 조금 추가해서 말씀을 예, 국내 영향 좀 드리면 전해주시죠. 사실 미국 우리 증시도 오늘 약간 올랐고요 오히려 그리고 달러 환율이 떨어졌죠. 떨어졌어요. 예. 그게 이제 이유가 제일 큰 이유가 뭐냐면은 연준이 지금 한 5% 빅스텝 할 거라고 다들 예상을 했는데 예. 이번에 SVB 사건 시그너처 폐쇄 이런 것 때문에 금리를 안 올릴 거라는 예상들을 지금 하기 시작해요. 아 베이비 스텝도 아니고 아예 네. 안 올린다. 예, 안 그게 올리거나 조금 올리거나. 네, 올려도 이제 예. 베이비 스텝이고 빅 예, 스텝은 예. 없을 것이다라는 게 지금 전반적인 시장에서 예상이 되다 보니 그래서 오히려 이 위기가 확산되는 건 막았다는 생각을 하고 거기에다 금리는 예상보다 안 올라갈 것 같다라고 하니까 오히려 이제 괜찮네. 증시가 다시 반등하고 선물 시장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상승한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상하지 못했던 특별한 문제가 터지지 않은 이상은 지금 SBB 사건이나 시그너처 폐쇄 문제는 큰 금융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 같다. 오히려 금리 인상이 늦어지거나 공격적인 금리를 포기하면 오히려 증권이라든지 환율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오히려 줄 수도 오히려. 있다. 네, 이렇게 그렇죠. 우리가 제일 걱정했던 게 그 FOMC가 0.5 또 올리거나 0.75까지 가거나 네. 0.5% 포인트 올렸을 경우에 우리나라랑 금리 차가 1% 이상 확 더 나버릴 수 있어서 환율이 또 예. 엄청 유동을 칠 수가 예, 있고. 그것 때문에 걱정을 했는데 오히려 FOMC가 지금
이렇게 올리지 않거나 올려도 0.25%포인트 정도. 근데 이거 관련해서 한 가지 생각해 보여야 될 거는 이게 네. 윤석열 정부에서 네. 신규 플레이어 진입을 통해서 그 얘기 굉장히 세게 했습니다. 했었죠. 근데 예. 지금 좀 뜨끔하실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때 예시로 든 것 중에 하나가 예. 미국의 SBB 같은 그래요?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입방정일세. 글쎄 이렇게 지금 플레이어가 많아진다고 하는 게 네. 오히려 금융 불안정 이런 뱅크런 같은 것을 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부실은행들 이런 예. 거를 키울 수가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우리 경험을 보더라도 97년 외환위기 왔을 때 이른바 종합금융회사, 종금사 종금사들 다 망했잖아요. 종금사 부도 때문에 사실 외환위기 도화선이 된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외환위기 극복을 한다고 하면서 그때 고금리하면서 단자회사들을 풀어줬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나중에 사실 대우가 다시 부실화되고 대우 부도 사건이 일어나는 또 하나의 단초가 됐었던 거. 그리고 저축은행 사건이라든지 네. 동양그룹 사태라든지 금융사고들이 우리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도 저축은행 그 연체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리고 부동산 그 PF 그 이른바 증권이라든지 이런데 굉장히 많이 지금 잠재적으로 부실될 수 있는 채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정부가 정말 신경 써야 되는 것은 이런 부실 채권 관리 같은 것들이지 뭐 기업 숫자를 늘려서 어쩌고 하고 하는 이런 지금 우리 실정과 세계 상황에서 동떨어진 이야기들을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정부가 운이 좋다. SBB 사건이 터져서 황당한 정책을 창업. 더 이상 할 수 없는 동력도 떨어졌고 그래서 못하게 되고 이번 기회에 정말 한국 금융 전반에 그 불안전 요인들을 확인하는 그 전화위복을 좀 삼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워낙 추진력이 강하신 분이라 한번 뱉어놓은 걸 또 이제 막 추진을 하실까봐 걱정이라서 좀 이렇게 그런 거는 안 지키셔도 된다. 그런 얘기는 말씀드리고요. 자, 우리나라 무역 얘기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무역 적자가 2월 달 것도 먼저 번에 한번 봤습니다마는 와 3월 초순 나온 수치도 보니까 뭐 네. 뚝뚝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무역 적자 상황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실리콘밸리 뱅크가 금융 시스템 위기로 번지지는 않을 거고요. 무역 적자 문제가 훨씬 더 우리한테는 더 구조적인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나라는 수출이 GDP의 절반 이상을 기여를 하고 있는 그런 나라인데 지난해 역대급 무역 적자였고 네. 지난 무역 적자도 저희가 짚어봤었잖아요. 근데 지난달에도. 이달 들어서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 감소폭을 봤더니 두 자릿수로 확대가 됐더라고요. 16.2%가 줄어든 것으로 나왔고 근데 어쨌든 수출은 지금 지난해 10월 이후에 계속해서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데 반도체가 일단 업황이 좋지가 않다는 거, 그다음에 중국 경기가 반등을 하거나 뭐 리오프닝에 대한 어떤 기대들이 조금 있었는데 네. 그게 쉽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관측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게 좀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대중 무역 적자가 우리나라 무역 적자에 상당한 얘기가 되고 있죠. 근데 다만 수출 수입에 있어서 무역 적자에 있어서 에너지 가격은 안정이 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앞에 요인들이 크기 때문에 반도체하고 중국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 무역 적자가 하반기 들어서 좀 뭐 개선될 수 있을까라는 기대가 쉽지는 않다는 거죠. 그동안에 우리 이제 무역 흑자가 계속 많이 네. 났던 게 사실은 중국과의 교역에서 흑자 그렇죠. 그리고 반도체 수출에서 오는 중국하고 반도체가 핵심이죠. 네, 두 개였는데 지금 두 개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죠. 네. 근데 반도체 부분은 중국과의 무역 흑자가 줄어드는데도 반도체가 큰 영향을 미치기도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반도체가 지금 나빠지는 거는 일종의 큰 그 사이클 영향도 있어요. 네. 반도체 너무 잘 팔렸다가 지금 다시 반도체가 이렇게 사이클을 좀 타기 때문에 네. 그 영향도 물론 있는데 중국과 무역 흑자가 줄어드는 것들은 보면은 구조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우리가 중국에 주로 중간재도 팔고 그리고 또 최종재도 팔고 했었는데 그렇죠. 근데 최종재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보면은 로우엔드 마켓이라고 하는 네, 네, 네. 로우엔드 마켓은 중국이 저가품 시장. 그렇죠. 예. 중국
중국 기업들이 대부분 다시 우리 기업들을 대체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휴대폰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저가 휴대폰 같은 경우에 중국산들이 거의 전 세계에서 삼성전자를 다 잠식해 버렸고요. 네네. 자, 그리고 이제 고가품이 예를 들어서 애플하고 경쟁에서 계속 밀리는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넛크래커 또는 샌드위치 현상이 네.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구조적인 게 자동차에서도 나타나고 반도체에서도 지금 나타나는 면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과의 무역 흑자가 줄어드는 것이 그 반도체 비즈니스 사이클이나 중국의 코로나19 영향이라는 일시적인 측면도 있지만 구조적인 측면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지금 무역 적자 지금 늘어나는 것이 단순하게 일시적이거나 경기 변화적인 요인으로만 치부할 수 없는 좀 더 심각한 문제다라는 것을 좀 인식해야 됩니다. 그 조금 더 구조적이고 심각한 문제다라고 하면 이게 우리가 견뎌야 되는 것도 필요할 거고 이 견디는 동안에 구조적이고 심각한 문제를 풀 수 있는 그 이왕 견디는 김에 그렇게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부는 올해 흑자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현실을 좀 제대로 보고 있는 건가 거기에- 좀 의심스러워서. 거기에 찬물을 끼얹기는 감이 쉽지는 않은 그런 얘기지만은 지금 중국 경기가 예. 생각보다 상당히 좋지 않은 게 이번에 양회에서도 확인이 됐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수출도 자신들의 수출도 둔화가 되고 이제 엔진이 조금 떨어지고 있어서 피크 차이나론까지도 조금 나오고 거의 있어요. 다 왔다. 예, 이제 꼭대기까지. 고성장은 이제 피크다라는 이런 얘기들이 좀 오고 있는데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거기에만 매달렸던 것들을 다변화해야 된다고 되게 많이 얘기를 네, 했었거든요. 그랬죠. 근데 지금 쉽지 안 됐잖아요. 예. 그런 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중국이라는 어떤 지역적인 예. 부분 그러니까 중국의 일본은 대중 그 무역 적자가 많이 늘어나지 않았거든요. 그 비결이 뭔지는 좀 들여다 봐야지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수출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아이템도 그렇고 네. 지역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좀 다변화하는 노력이 좀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안 했던 게 이번에 좀 많이 좀 드러나고 있는 것 같다. 기본적으로 정부가 이게 중국 경제가 좋아지고 유가가 안정되고 이러면서 하반기에 좋아질 거라고 이야기하는 건 굉장히 무책임한 이야기고요. 무책임하다. 그리고 그렇게 예상을 안 하는 전문가가 훨씬 많은데도 희망사항이고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구조적인 문제점들에 대해서 처방을 내놔야 되는데 그런 걸 전혀 하고 있지 않다는 게 더 심각한 문제죠. 기획을 해야 되는데 기도만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힘이 되는 경제 김윤경 기자 박사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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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